지금 TQQQSOX를 그만두셨다고요? 그 결심이 여러분 돈을 지켜줄 것 같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수익의 엔진을 버리고 불안만 남기는 선택을 하십니다. QLD와 TQQQ는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을 다루는 방식이 없을 때만 위험해집니다. 문제는 레버리지 ETF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대하는 사람의 습관입니다. 요즘 레버리지 접는 영상들 보면 흐름이 거의 같습니다. 비용이 비싸다, 금리 때문에 수합 이자가 크다, 변동성 잠식이 무섭다, 시장이 고점이라 하방이 크다, 백테스트해보니 레버리지 조금 섞어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 편한 투자가 최고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멈춘 이유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실패하게 만든 구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결론만 가져가죠. 레버리지는 접어야 한다. 그 결론 너무 편합니다. 편한 결론은 대가가 큽니다. 레버리지는 원래 급한 사람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냉정한 사람만 오래 쓰는 도구입니다. 감정으로 쓰면 폭탄, 규칙으로 쓰면 엔진. 이 차이를 모르면 QLD든 TQQQ든 결국 똑같이 망가집니다. 비용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운용 보수도 있고 구조상 금리 비용도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비용만 보고 결론 내리면 세상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도 취득 비용, 보유 비용, 거래 비용이 있고 개별주도 세금과 스프레드와 기회 비용이 있습니다. 핵심은 비용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TQQQ는 비싸서 못한다가 아니라 비싼 값을 하고도 남게 만들 수 있는 운용 방식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솔직한 진실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를 박살내는 건 보수가 아닙니다. 매수는 타이밍, 매도는 감정, 비중은 욕심, 리밸런싱은 없음. 이 네 가지가 계좌를 태웁니다. 운용 보수 몇 %보다 공포에 팔고 욕심에 사는 그 한 번이 수년치 보수를 한 번에 날립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비용을 핑계로 삼는 겁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상품이 나빴다. 변동성 잠식도 똑같습니다. 변동성 잠식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레버리지의 사형 선고처럼 말하면 절반만 말한 겁니다. 변동성 잠식은 옆으로 흔들리면서 제자리인 시장에서 커집니다. 반대로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시장에서는 복리의 힘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리셋되기 때문에 추세가 이어지면 이 복리가 눈더니처럼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는 단순히 3배가 아니라 3배보다 더 나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시장이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더 큰가요? 아니면 영원히 옆으로만 갈 가능성이 더 큰가요? 나스닥 100 지수와 반도체 지수의 장기 구조를 보시면 결국 혁신과 생산성의 방향성 위에 서 있습니다. 물론 폭락은 옵니다. 근데 폭락이 온다고 해서 추세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폭락이 올 때마다 사람의 손이 규칙 없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고점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최고점이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 시장은 대부분의 시간에 최고점 근처에 있습니다. 주가가 우상향하는 구조라면 사상 최고점은 계속 갱신됩니다. 그러면 고점이라는 말은 사실상 영원히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사람은 빠져있다가 더 비싼 가격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고점 공포로 나간 사람은 더 높은 고점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 고점이 무의미하냐? 그건 아닙니다. 고점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고점이라서 나간다가 아니라 내가 정한 리스크 한도를 넘어서서 비중을 줄인다. 이게 맞습니다. 고점 판단은 감정이지만 비중 한도는 규칙입니다. 레버리지를 끊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내 통제 아래로 집어넣는 겁니다. 백테스트 결과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주장도 그대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첫째, 비교한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미 빅테크 중심이면 그 포트폴리오는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나스닥과 동행합니다. 그런 포트에 레버리지를 소량 얹으면 생각보다 차이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속도가 빠른 차에 엔진을 조금 더 올린 겁니다. 둘째, 기간이 짧습니다. 2020 이후 몇 년은 한 번의 큰 하락과 빠른 회복이 섞인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과 리밸런싱 규칙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매달 추가 매수를 하면 타이밍의 영향이 분산되면서 결과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레버리지는 의미 없다가 아니라 레버리지는 비중과 규칙 없이는 의미가 왜곡된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레버리지의 가치는 최종 금액 몇만 달러 차이만 보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가치는 시간과 기회의 옵션입니다. 같은 목표를 더 적은 원금으로 도달할 가능성, 같은 원금으로 더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 이 가능성이 생기면 삶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투자에서 선택지는 곧 힘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그만둔 진짜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뭔지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레버리지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동안 내 머릿속에 규칙이 없고 그래서 매일 차트를 보게 되고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고 그래서 생활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 편한 투자는 레버리지를 버려서 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생겨서 옵니다. QLD와 TQQQ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QLD는 장기적 기반으로 깔기 좋은 도구입니다. TQQQ는 확률이 유리한 구간에서 엔진을 잠깐 더 올리는 도구입니다.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TQQQ를 기반으로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버티다가 어느 날 멘탈이 깨져서 던집니다. 그 다음은 레버리지 은퇴 선언. 여기서 투자 인생이 한번 접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레버리지를 끊을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쓸 거면 딱 3가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내가 절대로 넘지 않을 총비중, 내가 흔들릴 때 자동으로 나를 잡아줄 리밸런싱 규칙, 그리고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불편해지기 전에 미리 꺼내놓는 현금 자리. 이 3가지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니라 생존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계좌 전체에서 레버리지가 차지하는 비중 상한을 정합니다. 상승장에서 레버리지 비중이 커지면 자동으로 줄여서 다른 자산이나 현금으로 옮깁니다.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비중이 줄어들면 정해진 범위에서만 다시 채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 감정이 아니라 비중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시장 예측이 아니라 비중 유지가 핵심입니다. 이거라면 변동성 잠식이 공포가 아니라 계산 가능한 비용이 됩니다. 또 하나, 레버리지는 레버리지끼리 묶으면 망가집니다. TQQQ와 SOXL을 반반 섞는 방식은 상승장에서는 미친 수익이 나올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정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반도체는 나스닥보다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반반은 나는 내 멘탈을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멘탈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QLD가 등장합니다. QLD는 TQQQ보다 완만합니다. 그렇다고 순한 맛이 아닙니다. 충분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도 체감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반으로 깔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확률이 좋은 구간, 예를 들면 하락 이후 회복 국면, 유동성이 다시 붙는 국면, 공포가 잦아들고 추세가 생기는 국면에서는 TQQQ를 소량 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정석적인 사용법에 가깝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언제가 확률이 좋은 구간이냐? 저는 예측 대신 체크리스트를 씁니다. 예를 들어 기준이 되는 지수의 추세가 회복되는지, 변동성이 과열인지 진정인지, 내가 정한 이동평균 기준 위인지 아래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 기준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기준이 있어서 내가 자동으로 움직이느냐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뉴스에 흔들리고 댓글에 흔들리고 내 계좌 색깔에 흔들립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레버리지 ETF는 최대 낙폭이 크다는데 그럼 결국 망하는 거 아니냐? 낙폭이 크면 망하는 게 아니라 낙폭을 버틸 준비가 없으면 망합니다. 같은 낙폭이라도 비중이 작으면 생존합니다. 그리고 생존하면 기회가 옵니다. 레버리지의 위험은 변동성이 아니라 강제 퇴장입니다. 강제 퇴장은 대출, 과도한 비중, 생활비 잠식, 그리고 멘탈 붕괴에서 옵니다. 이 4가지를 차단하면 낙폭은 공포가 아니라 통계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 얘기도 하죠. 40대가 되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맞습니다. 근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레버리지를 완전 금지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포트폴리오 전체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레버리지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 자산을 늘리고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섞고 그러면서도 성장 엔진을 완전히 꺼버리지는 않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를 끊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통제 가능한 크기로 만드는 겁니다. 마음 편한 투자라는 말도 다시 봐야 합니다. 마음 편한 투자는 변동성이 낮아서 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일을 알고 있어서 편한 겁니다. 시장이 오르면 비중이 올라가서 일부를 줄인다. 시장이 내리면 비중이 내려가서 정해진 범위에서 채운다. 이걸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레버리지를 끊었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끊은 순간 잠깐 편합니다. 근데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다시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은 손실이 아니라 소외감입니다. 나는 왜 저 상승을 못 먹지? 그래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늦고 다시 흔들립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을 올리는 도구다. 절반만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내 인생의 시간 효율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물론 그 대가로 변동성이라는 소음을 크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없는 사람에게 레버리지는 독이 맞습니다. 근데 규칙이 있는 사람에게 레버리지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를 그만둔 영상을 보고 속이 시원해지셨다면 그건 투자 실력 때문이 아니라 불안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불안을 정리하는 방식이 도구를 버리는 방식이면 다음엔 다른 도구에서도 똑같이 흔들립니다. 레버리지를 버리고 빅테크만 한다. 그럼 빅테크가 흔들릴 때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빅테크를 버리고 지수만 한다. 지수가 빠질 때 또 무너집니다. 결국 남는 건 현금뿐인데 현금은 인플레이션 앞에서 조용히 녹습니다. 그러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레버리지 ETF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레버리지 ETF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드십시오.
그 구조가 만들어지면 QLD는 꽤 좋은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TQQQ는 그 기반 위에서 내가 감당 가능한 만큼만 엔진을 올리는 장치가 됩니다. 이 방식이면 레버리지를 하면서도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반론이 나오죠. 그래도 레버리지는 폭락 오면 회복이 힘들다. 맞습니다. 그래서 폭락을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폭락이 올 때마다 손자를 고민하는 구조는 애초에 구조가 아닙니다. 폭락이 와도 생존하도록 비중과 현금을 설계해두는 게 구조입니다. 폭락은 2번 죽입니다. 가격으로 1번, 멘탈로 1번. 가격은 시장이 때리고 멘탈은 내가 때립니다. 멘탈을 지키는 건 미리 정한 행동입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TQQQ SOX를 들고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냐?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차트를 덜 보게 만드는 자동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 납입, 자동 매수, 목표 비중 상한선, 정기 리밸런싱. 이 5가지가 돌아가면 레버리지는 폭탄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이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믿지 않고 구조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드려야겠습니다. 레버리지를 그만둔 영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보는 여러분이 도구 자체를 죄악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가진 포트폴리오, 자산 규모, 생활 안정성, 멘탈 성향, 목표 기간 이런 것들을 똑같이 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마음 편함이 최우선이고 누군가에겐 자산 성장 속도가 최우선입니다. 중요한 건 내 우선순위를 내가 결정하고 그에 맞는 구조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QLD와 TQQQ는 그만둘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아무 규칙 없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끊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말은 사실 레버리지가 문제였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규칙 없이 투자하고 있었다는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레버리지를 하시겠다면 선언부터 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측으로 돈 벌지 않겠다. 나는 타이밍으로 멘탈 태우지 않겠다. 나는 비중과 리밸런싱으로만 움직이겠다. 이 선언이 있으면 QLD는 장기 기반이 되고 TQQQ는 기회 구간에서만 쓰는 엔진이 됩니다. 이 선언이 없으면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도 똑같이 흔들립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레버리지를 감정으로 하실 건가요? 구조로 하실 건가요? 감정으로 하실 거면 오늘 당장 접으시는 게 맞습니다. 구조로 하실 거면 QLD와 TQQQ는 여러분 인생의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레버리지를 이길 방법은 레버리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작게 만들고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끝까지 생존하는 겁니다. 생존한 사람만 복리를 가져갑니다.